그래서 46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기구는 어느 기계의 구조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질문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1번. A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원자, 흑광, 광도계. 원자, 흑광, 광도계. 네. 이 부분들을 AAS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원자, 흑광, 광도계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른 말로는 원자, 흑광, 뭐, 분광도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원자, 흑광, 광도계에서 우리가 광원으로 쓰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부분 문제에 많이 나오죠. 뭐예요, 광원으로? 할로? 예.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속빈, 음극관이라고 그랬죠. 속빈, 음극관. 예. 이 부분들이 이제 광원, 즉 AAS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의 광원입니다. 그래서 속빈, 음극관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뭐 나왔으니까요. 이 AAS에서 측정 대상은 뭐가 돼요? 측정 대상은 알카리 금속하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 토종 금속. 그래서 뭐 보통 칼륨, 마그네슘, Na, 그 다음에 망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중금속, 이런 게 다, 중금속,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AAS, 원자 흑광 광도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원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원자 흑광 광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 부분들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플레인 포토메타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플레인 포토메타는 다른 말로는 염광 광도계, 염광 광도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인 포토메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플레인 포토메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측정 원리는 보통 사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광이라는 얘기가 보통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의 그 물질들은 보통 이제 기저 상태로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사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측정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광 광도계에서 내부 표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리튬을 사용하게 됩니다. 리튬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 리튬을 사용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광을 굉장히 양호하게 만듭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인체 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NA라든지 K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NA하고 K의 중간 파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광 광도계에서는 보통 내부 표준 물질을 리튬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 플레인 포토메타라고 얘기하는 이 염광 광도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가 시료부가 없다. 시료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염광 광도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온 거 정리한다면 AAS 플레인 포토메타에서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원자 흑광 광도계였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그 광원 속빈 음극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측정 대상은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종 금속, 뭐 중금속 이런 게 다 여기 측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속 원소를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염광 광도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였었어요? 사광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그 리튬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사광을 양호하게도 하고
인체 내에 걷고, 그 다음에 NA하고 K에 그 영향을 주지도 않고 중간 파장을 갖는다. 뭐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시료부가 여기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은 우리가 보통 2000도씨 이상에서 보통 사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 그 다음에 칼륨, CA, 리튬 이런 거는 다 측정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클로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거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낮은 온도에서 사광이 일어남으로써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염광 광도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메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메타는 형광 광도계 이게 프로메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광광도계라 했을 때 그 형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물질이 짧은 파장, 여기서 짧은 파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자외선을 얘기하거든요. 자외선. 그래서 이걸 흡수해서 파장이 긴 그 가시광선을 내는 것을 우리가 형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물질이 짧은 파장, 자외선, 짧은 파장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파장이 긴 가시광선을 내는 것을 우리가 형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광 그 광도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보통 그 입사각에 대해서 그 직각으로 꺾인 빛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서 측정하게 되는 시료부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필터 여기 필터 그 다음에 광원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측정 필터 있고요. 그 다음에 수광부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직각으로서 빛의 그 입사각에 대해서 직각으로 꺾인 각에 대해서 측정하는 부분들이 이 형광 강도계에서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측정 대상은 이 프로메타의 측정 대상은 보통 이제 뭐 바이타민 그냥 미량 정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타민이라든지 호르몬, 그 다음에 뭐 코엔자임, 뭐 보요소라든지 조효소 뭐 이런 거 그런 특징을 그런 것을 측정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런 거는 이제 뭐 HPLC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네프로메타 뭐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광도계라는 부분들 뭐 영광광도계, 그 다음에 원자 흑광광도계, 그 다음에 형광광도계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그림의 기구는 어떤 기기 구조인가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다? 바로 원자 흑광 광도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사진은 기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램프로 장비에 장착된 모습이다. 기구는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요 그림 여러분들 눈에 익혀 두셔야 될 거고 얘가 뭐였었어요? 속빈응급관 그죠? 속빈응급관을 얘기한 거고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AAS라고 얘기해서 이제 속빈응급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뭐였었어요? 이 램프라? 헬로 W 이거 5예요. 그죠? 그래서 속빈 응급관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속빈 응급 뭐 음극 등
음극광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속빈 음극관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AAS에서 가장 그 광원으로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죠. 그 다음에요, 이 기구의 명칭은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아까 전에 나온 그 지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나, 그 다음에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얘나, 그래서 이거는 플레인 포토메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나와 있는 염광광도계. 얘도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염광광도계. 얘도 마찬가지고 염광광도계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형광광도계라고 해서 프로그메타라고 얘기해서 아까 형광광도계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징은 뭐였었어요? 형광이라는 건 아까 뭐였었어요? 그 짧은 파장, 자외선 흡수에서 파장이 긴 가시광선을 낸다라는데, 여기서의 그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 구조도 뭐였었어요? 입사각에 대해서 직각으로 해가지고 꺾인 그 빛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말하면 그 편곡 현상, 즉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일으킨 빛 가지고 측정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형광광도계의 그 원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광을 측정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자핵광 광도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쭉 질문을 물어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이 밑에 있는 지문적인 부분들, 염광, 그 다음에 형광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쭉 관련된 그림하고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이제 1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46번은 문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문제. 그림의 기구는 AAS 기구의 하나이다. 명칭은 이라고 얘기해서 그 원자 흡광 광도계에서 그 광원을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죠? 이 광원을 물어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였었어요? 바로 요거였죠. 그죠? 속빈 음극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광원으로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원자핵광 광도계, 그죠? AAS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는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아까 속빈 음극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AS에서 사용되는 램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측정 대상에서는 대부분의 금속 원소를 다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정확한 그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특징.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AAS입니다. 그죠? AAS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원자 흡광 광도계의 광원으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금속 표면에서 쭉쭉쭉 하는 광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그죠? 이게 예고다. 즉, 속빈 음극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쵸? 똑같이 나왔죠? 그죠? 다음 그림의 명칭은 이라고 해서 이 AAS의 광원부를 얘기하는 이 부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7번의 답은 요거였었고요. 3번. 그죠? 3번이었고, 자, 46번 아까 AAS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6번, 47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8번에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